제6장의 내용이죠. 복소수란 무엇인가? 자, 복소수란 무엇인가? 우리 사실은 심지어는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도요, 복소수에 대한 본질을 잘 모르고요. 전기공학을 공부한 사람도 그냥 다룰 줄만 알지 그게 뭘까라고 하는 건 잘 생각을 안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치 우리가 핸드폰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몰라도 잘 쓰는 것처럼 수학도 사실 오늘날은 그렇게 돼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아이를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퀄 0이라는 만약에 방정식이 있다라고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어찌 됐건 이 식은 2차식이에요. 2차식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2차식이니까 그래 이거 전개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0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은 근을 두 개 가져요. x는 알파, x는 베타.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알파와 베타의 실수, 허수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2차식이니까 이렇게 되면 두 개를 갖겠죠. 자,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자, 1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해봐요. 자, 이거 3차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전개가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하겠죠. 는 0. 왜요? 최고차항이 3차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전개되면 3차식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얘를 0이다라고 하게 되면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알파, 베타, 감마가 뭐 실근이다, 허근이다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당장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당장 이거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풀어봐라.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 원리에 의해서. 그죠? 두 개를 가져야 되잖아요. 2차식이니까. 그럼 2차식을 만들려고 하면 자, 그럼 우리가 기존 체계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야 되죠. 왜? 기존의 체계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걸 2항 보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보시게 되면 x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x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두 개군. 자, 이렇게 설명하면 모순이 없어요. 여기까지. 그쵸? 모순 없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설명 좀 해볼게요. 자, x제곱은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왜? 이게 2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인수분해 돼야 최고차의 머리가 2라고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2차식이잖아요. 두 개가 돼요. 그러니까 x는 이거를 기존 체계를 흔들지 않으려면 이렇게 있으면 되겠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자,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거를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수 체계를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된다? 없잖아요. 우리 양수, 음수 두 개의 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0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기존의 체계를 흔들어뜨리지 않으면서 지금 이런 방정식의 이론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숫자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 우리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무슨 수학적인 창조가 있을 때는요, 물론 선천적으로 무슨 머리에 의해서 무슨 꿈속에서 뭐 예지를 받아서 이런 거 해봐야지 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천재들은.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다가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고 하게 돼서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과학은 다 발전해 왔던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논리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떤 수를 어떻게 체계를 만들지 하는 고민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고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뭐냐? 우리가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보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다 보니 자, 베셀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베셀. 여러분들 베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구과학 같은 데서도 베셀. 또 뭐 미분 방정식 중에서 베셀 많이 들어봤어요. 유명한 과학자죠.
그 베셀이라는 사람이 복수평면을 완성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가우스 평면으로 이름도 나기도 하고 한 거죠. 베셀은 가우스의 사위예요, 사위. 딸하고 결혼시켰어요. 자, 근데 그 베셀이 이제 베셀의 업적이에요, 사실. 근데 가우스 평면으로 더 알려졌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자,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수는 이쪽에 배치, 양수는 이쪽에 배치 이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전부 다 음수는 이쪽에 배치, 양수는 이쪽에 배치.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거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건 크기가 여기 마이너스 1을 크기가 1이면서 기준을 여기로 잡고 각도는 파이 즉 180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양수는 길이가 1이고 각도는 0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0도 또는 360도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수체계를 그럼 이거는 그런 논리면 설명할 수 있을까? 옳거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마이너스 1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1 크기는 1이고 각도는 180이에요. 또 마이너스 1 크기는 1이고 각도는 180이에요. 이쪽을 보세요. 결과 크기는 1이고 각도는 360 0도예요. 이렇게 왔군.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는 자 크기는 2예요. 그럼 각도는 0도겠죠. 2 여기 있었어요. 쟤는 마이너스 3이에요. 크기는 3이고 각도는 180이에요. 결과 보세요. 크기는 6이고 각도는 180이에요. 자, 이쯤 가면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감을 잡는 거죠. 아, 그러면 수는 크기와 각도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매우 천재적 발상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어떠한 수를 내가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을 줬다. 자, 그럼 크기를 2로 주고 각도를 180 파이로 줄게요. 크기와 각도를 줄게요. 그럼 얘도 크기와 각도를 0도로 줄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크기는 6으로 주고 각도는 파이로 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숫자 길이는 곱하고 각도 길이는 더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원리 갖고 다 설명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내가 지금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지금 이 논리 체계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x는 크기가 있을 거야. 각도가 세타일 거야. 자, 명백하죠. 이게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두 번 곱하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r 각도 세타, r 각도 세타. 네, 이게 보세요. 마이너스 1이에요. 크기는 1, 각도는 90이네요. 자, 마이너스니까 180이네요. 자, 180도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r제곱에 각도는 2세타예요. 자, 이게 크기는 1이고 180이에요. 자, 살펴보세요. 그러면 r제곱은 얼마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고 2세타는 뭐가 돼야 돼요? 180도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이걸 풀게 되면 r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만 r은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r은 1이에요. 자, 그럼 세타는 몇 도예요? 90도예요. 90도. 2세타가 180이니까. 그래서 베셀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옳거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자, 이쪽에다 실수를 배치하고 이쪽에다 이제 새로운 숫자를 배치하자. 근데 뭐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숫자의 정체를 봤더니 크기는 1인데 각도는 90도예요. 그러니까 크기는 1인데 각도는 90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배치를 한 거예요. 이게 i예요. 그럼 이 i는 어떻게 되겠어요? 2i. 2배죠 이거에. 그러니까 여기다 2i. 마이너스 i는 1, 2 가서 대칭으로 잡은 거예요. 마이너스 i. 자, 반수라는 건 서로 대칭이잖아요. 우리가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게 0 나온다는 얘기는 얘랑 서로 반대 숫자. 수직선의 반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정한 것을 복소수까지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서 복소평면이다라고 명칭을 칭하게 된 거죠. 이게 복소평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든 수는 크기와 각도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근데 실수는 어떻다는 거예요? 세타가 반드시 0도하고 몇 도? 180도만 가지는 거예요. 복소수는요? 세타는 임의의 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소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r이 있고 세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거죠.
이게 수직선이라면 수직선이 아닌 바깥에 떠 있는 거죠. 그런 숫자를 우리가 허수, 복소수 그렇게 불러요. 물론 복소수 속에는 실수가 들어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세타가 0 또는 180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복소수는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복소수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는지 아셨죠? 사실 이 내용을 많이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걸로 그냥 바로 가죠. 뭐 x제곱은 마이너스 1 이런 수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i라 하자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그냥 모든 책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 정말 답답한 거죠. 왜요? 이런 걸 왜 정의해요? 그냥 없으면 안 쓰고 말면 되지. 그래서 당위성이 없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근데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방정식은 어떻게 주어지든지 그쵸? 예, 2x 플러스 5로 주어지든 이렇게 주어지든 이건 인수분해 되면 분명히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x제곱이니까. 두 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두 개 있어야 되면 당연히 이런 숫자를 창조해 내야 되는 당위성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유 때문에 복소수는 만들어졌고 i의 정체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책에 실려져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는 무엇인가, 복소수는 무엇인가, 여기 많은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충분히 설명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복소수의 덧셈 뺄셈인데요. 자, 그럼 복소수의 덧셈 뺄셈인데 복소수의 덧셈 뺄셈은 자, 복소수. 자, 그러면 복소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수예요. 그래서 여기 세타로 누구 크기 r을 갖고 이렇게 되는 여기에 존재하는 숫자예요. 자, 그러면 이 복소수는 r과 세타로 나타난 거죠. 자, 그럼 복소수의 덧셈 뺄셈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복소수가 있어요. 그럼 r은 a 플러스 bi로 이렇게 적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봐보세요. 자, 루트 a제곱 b제곱으로 만약에 이렇게 꺼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의 a 루트 a제곱 b제곱의 b 이렇게 쓰고 i로 썼다라고 해보세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요게 뭐예요? r이에요. r 크기. 이게 a죠. 요게 b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고 r이 뭐예요? 루트 a제곱 b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뭔가요? 요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잖아요. 요게 바로 뭐예요? 사인 세타죠. 요게 바로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모든 복소수는 a 플러스 bi 꼴로 쓸 수 있는데 그 얘들은 전부 다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i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복소수는. 자,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 자, 크기와 각도만 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무슨 좌표계? 극좌표계라 그러죠. 그래서 극좌표계라 그러잖아요. 극좌표계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극좌표계를 사용한 표현을 우리가 극을 사용했다. 그래서 극형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모든 복소수는 이렇게 극형식 표시가 가능하죠. 물론 실수다 그러면 허수 부분이 없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면 요것만 있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b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쓴 복소수를 우리가 이 부분을 실수 부분, 자, 이 부분을 허수 부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런 복소수들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극형식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복소수 Z1이 A 플러스 BI라고 해보죠. 자, Z2가 C 플러스 DI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들 둘을 더해봐라 라고 하면 Z1, Z2를 더해봐라 라고 하면 A 플러스 C, B 플러스 DI. 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 파트, 허수 파트 각자 따로따로 더해주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벡터도 똑같이 그렇게 정의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어떤 힘을 갖는 F1이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성분이 A, B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힘을 갖는 성분, 자, F2를 갖는 얘가 C 플러스 D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물리학에서는 이걸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이걸 이렇게 가서 계산을 하죠. 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것들을 각각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죠. 이것 더하기 이걸로 분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얘는 요만큼 더하기 요만큼. 그래서 이 벡터는 이렇게 가는 벡터, 이렇게 가는 벡터와 이렇게 가는 벡터로 갈라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죠.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가는 벡터와 요만큼 올라가는 벡터로 갈라서 계산을 하면 x끼리 더하게 되고 y끼리 더하게 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복소수는 똑같이 그냥 벡터량하고 똑같아요. 중학교 때 배운 힘이죠. 힘을 계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덧셈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더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복소수의 덧셈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자, 복소수에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 자, 이번에는 복소수의 곱셈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복소수의 곱셈을 하려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C 플러스 DI가 있다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산수 계산을 그냥 그대로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해보면 자, AC 마이너스 BD 자, 이렇게 되죠. 플러스 I BC AD 자, 이렇게 돼요. 이게 곱셈이에요. 곱셈의 결과죠. 그런데 이게 머릿속으로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걸 그림을 그리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뭐냐 하면 자, 첫 번째 복소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루트 A의 제곱, B의 제곱으로 가고 크기와 각도만 갖고 표시를 하면 코사인 세타 1, I 사인 세타 1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를 표현하면 얘는 다시 C의 제곱, D의 제곱, C의 제곱, D의 제곱 이렇게 되고 코사인 세타 2, I 사인 세타 2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놈들 둘을 서로 곱한다 라고 하게 되면 아까 계산에 의해서 루트 A의 제곱, B의 제곱 곱하기 그러니까 크기끼리 곱하면 되죠. C의 제곱, D의 제곱 곱하시고 얘들 각도끼리는 더하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1, 세타 2, I 사인 세타 1, 세타 2 예, 이렇게 돼요. 곱한 결과가 저렇게 나타나요. 자, 해서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걸로 한번 했다라고 해보죠. 지금 곱셈했어. 근데 이것도 복소수잖아요. 지금 이렇게 둘이 곱해서 해놓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것도 복소수인데 이거랑 본질적으로 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놈을 보세요. 이놈은 결국은 루트 뭐가 되느냐. AC-BD에 대한 제곱 더하기 이 부분 제곱이죠. BC, AD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들의 각은 둘이 가서 곱해서 더한 게 되겠죠. 더한 게 되니까 얘는 코사인 이거를 세타 3로 쓸게요. 세타 3 그러면 세타 3 I 사인 세타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얘랑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제곱해 보세요. 제곱하면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이런 부등식을 얻어요. 이런 부등식이 아니라 항등식이죠.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BD제곱, BC 플러스 AD제곱 이 둘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전개해서 연락의 좌우변이 같다라는 것을 비교하는 것을 복소수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당연하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복소수를 배우는 큰 장점이고요. 또 이것을 나중에 써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학적인 도구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복소수의 곱셈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